지금부터 연결집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집합입니다. 커넥티드 셋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생각해 보자면은 클로즈 셋 그리고 오픈 셋 이 두 개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배우면서 지금 현재 챕터 2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상적 성질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클로즈 셋과 오픈 셋을 공부했을 때그 위상적 성질을 공부했다? 라고 하기에 약간 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만족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만족을 못하신 분들도 이 연계집합 이 부분부터는 좀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 커넥티드 셋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정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계집합이 무엇이냐, 집합이 연결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본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이 이렇게 막 존재했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은 여기 집합에 있는 이미 두 원소를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패스 커넥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선 연결성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연속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속함수를 공부해야지만이 이 논의를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속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이 패스 커넥티드에 관련된 내용을 더 나중에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패스 커넥티드보다 좀 더 일반적인 커넥티드를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커넥티드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커넥티드보다는 이제 디스커넥티드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넥티드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는 이제 간접적으로 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매트리스 스페이스 속에서 집합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집합 S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집합 S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다면은 제가 이 집합 S는 이제 연결 집합이냐 비연결 집합이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 중 하나 택해라 라고 하나만 한다면은 이제 100명의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100명 정도가 아마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더 엄밀하게 수술할 수 있을 것이냐면요, 아까 두 개를 이제 분리시킬 수 있으면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오픈 오픈셋 U1과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이제 둘러쌀 수 있는 오픈셋 U2가 이제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개로 이게 잘 분리가 가능하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U1과 U2가 오픈이 이제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만족하기를, 먼저 첫 번째 두 개는 이제 두 개의 오픈셋으로 잘 분리가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1과 U2의 두 집합 같은 경우는 서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바라고 싶고요. 두 번째, 이 U1과 U2가 이제 S라는 그 집합을 다 커버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집합 S가 U1 합집합 U2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U1 합집합 U2라는 이 집합이 이제 S를 다 덮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집합 S를 다 이제 분리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떨어져 있는 두 연립집합으로 분리해봐라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요? 그 U1을 이렇게 제가 잡아버리고 이제 U2를 이런데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연립집합을 제가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음. 우리가 좀 의미있게 연립집합을 좀 잡아야지만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U1 이렇게 잡고 U2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비연결이라는 그런 논의를 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U1과 U2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S의 이제 원소를 최소한 하나라도 존재해야 된다. U2도 마찬가지로 S의 원소를 최소한 하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U1과 U2를 이제 오픈셋을 의미 있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 집합 S를 부르기를 비연결 집합 그리고 그냥 disconnected 이렇게 부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다면은 즉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오픈셋 U1, U2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 S를 이제 연결되어 있다. 커넥티드다 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과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커넥티드를 그냥 이렇게 otherwise 이렇게 반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정한 조건을 이제 만족시켜라, 만들어봐라 라고 한다면은 되게 약간 좀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커넥티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것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그런 운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디스커넥티드를 이제 정의하기가 이제 커넥티드보다 쉽다. 따라서 디스커넥티드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제 커넥티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제 커넥티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언급했던 패스 커넥티드, 이제 곡선 연결성이 관련된 곡선 연결 집합,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넥티드 셋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커넥티드 셋이라고 다 이제 곡선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또 나중에 머리가 아파지는 순간이 올 텐데요. 이 예고를 해드렸고, 저는 일단 정의를 했으니까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집합 S가 이제 1차원적인 얘기로 0부터 1까지와 이제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집합을 그냥 제가 표시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제 클로스드 인터벌이 존재할 거고 이제 2부터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이제 구간이 존재했을 텐데 이 집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디스커넥티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왜요라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만약에 오픈셋을 이렇게 파란색 하나 잡고요. 빨간색 이렇게 하나 잡게 돼버린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그림으로 봐도 이 디스커넥티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표시해놓고 디스커넥티드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뭐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해석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적 과정을 좀 이제 말로 풀어서 서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픈셋 제가 두 개를 이제 U1과 U2를 어떻게 잡게 될 것이냐면요. U1은 이제 3분의 1 정도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 이제 오픈 인터벌을 잡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은 2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5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오픈셋을 잡아버리게 된다면요. 이 둘이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U1과 U2는 이제 서로소입니다. 그리고 집합 S가 U1 합집합 U2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U1과 이제 S의 이제 교집합을 살펴보신다면은 이것이 이제 0부터 1까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절대 공집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U1을 잡았고 U2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집합을 취해 보신다면은 이제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의미 있는 것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집합 S가 disconnecte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집합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3분의 1 가지고 그냥 잡아버리게 된 거고, 다른 방식으로 잡더라도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열린 집합을 잡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디스커넥티드인 것을 증명을 완료했다라고 보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1차원 상황 봤으니까 이제 우리 2차원 상황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 들어주는데, 어, 집합 S를 이제 0, 1,
01 이 박스랑 23 23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의 그 두 박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집합을 제가 표시를 해본다면요. 대충 이렇게 여기랑 여기 정도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합이 이제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은 그림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disconnected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디스커넥티드라고 말하기 하기 전에 왜 그런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듯이 잘라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이 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게 된다면은 이보다 아래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색깔을 파란색부터 쓸래.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U1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영역 빨간색 영역가 이제 영역이 U2로 잡게 돼버린다면은 두 개의 이제 열린 집합으로 이제 잘 분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술해 드릴게요. 자, take. 자, U1을 그리고 이 직선은 x 플러스 y가 이제 3인 것 이것을 찾게 되었고요. U1은 어떻게 적으면 될 것이냐면은 이제 2차원 상에서의 이제 점을 찾게 될 건데 x 플러스 y가 3보다 작은 이런 것을 이제 U1으로 찾게 되었고요. U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차원 상에서의 점들 중에서 x 플러스 y가 이번에는 3보다 큰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오픈인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꾸 제가 자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을 논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명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U1과 이제 U2 사이에는 이제 교집합이 없고요. 그 다음으로 이 U1 합집합 U2에 S라는 원소가 이제 모두 다 포함이 되고 U1하고 이제 S의 교집합은 이제 01, 01 박스 이거가 될 거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U2에다가 이제 S를 찾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2, 3, 2, 3 이렇게 잡혀지게 될 것이고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합 S는 뭐다? 디스커넥티드 셋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이번엔 제가 좀 약간 초선적으로 공간을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 집합 X를 이제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로 가져오겠습니다.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주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S가 커넥티드다 라는 것은 S가 한 점 집합이다, 싱글톤이다 라는 것과 이제 동치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집합들이 이제 뭐였어요? 이제 오픈볼 역할하고 오픈볼은 이제 오픈셋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픈도 가능하고 이제 모든 점들은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고이점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클로셋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한전 집합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전 집합들이 모두 결국 극한을 생각해 봤을 때 다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자, 보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한전집합. 그리고 커넥티드입니다. 왜냐면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것은 오른쪽만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결론을 부정하도록 할게요. 기류법을 사용해서. 이 x뿐만 아니라 이제 y라는 그런 점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집합 S에 x뿐만 아니라 y도 존재해가지고 둘이 이제 다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요. 이때 S라는 집합은 현재 x가 있겠죠. 그리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이 두 개의 이제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집합을 U로 잡고 제가 이 뒤에 있는 집합을 이제 V로 잡게 된다면요. U랑 이제 V는 현재 X에 대해서 이제 오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오픈이냐고 물어보신다면요.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는 X의 이제 모든 서브셋이 이제 오픈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증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바탕으로 오픈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픈이 두 집합이 이제 서로소이고 합집합이 집합 S를 이제 다 커버하고 있고 다음으로 U랑 이제 S를 이제 교집합시키면은 X가 되니까 결국 공집합이 아니고요. U랑 이제 얘가 U가 아니구나. 이제 V랑 S가 이제 교집합을 시켜준다면은 여기에 X랑 Y는 다르기 때문에 Y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Y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Y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Y라는 원소가 이제 하나라도 Y가 이 원소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어가지고 따라서 디스커넥티드가 됩니다. 디스커넥트가 되니까 이제 모순이 발생하면서 증명을 완료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시를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커넥티드가 이제 어떻게 보이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R2 잡부 판명상 이거 커넥티드입니까?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집합 커넥티드인가요? 세 번째, 이 점으로부터 이 점 연결되고 이 점 연결되고 이 점 연결되고 이 점 연결돼봐요. 이런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집합도 과연 이제 커넥티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친구들 다 이제 커넥티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커넥티드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의로 따지려면 이제 디스커넥티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오픈셋으로 이제 분리 가능하다, 이제 세퍼러블 가능하다 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이 집합들이 이제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 이제 프로퍼티를 이제 프로포션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명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커넥트된 것을 보이기 좀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이 좀 있는데 오늘 증명이 약간 좀 마냥 그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증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길이가 있을 겁니다.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앞으로 이제 증명은 그냥 쉬운 것들은 원래 없을 겁니다. 앞에 나왔던 초반에 시타운에서 배웠던 그 증명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커넥티드인 것을 보이는 것이 오늘의 하나의 목표 중 하나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커넥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어려워서 최소한 이 집합이 되면은 이제 커넥티드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집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볼록 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볼록 집합이 이제
말 그대로 볼록한 그냥 집합이거든요. 볼록 집합은 당연히 이제 커넥티드 셋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록 집합인 걸 얘기한다면은 이런 친구 이 두 개들이 다 이제 볼록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커넥티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 커넥티드를 배운다면은 이제 좀 더 용이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 일단 연속 함수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컴팩스 셋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다른 이제 프로포션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컨벡스 셋이라는 것은 솔직히 무엇을 어떤 걸 논의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두 점을 잇는 그 직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분점들을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분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어느 한 그 벡터에 대한 상수배 정도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이제 거리 공간을 논하기보다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벡터 스페이스에서 집합이 주어집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임의의 이제 두 벡터에 대하여 t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런 수가 될 텐데요. 자, 이제 벡터 v랑 w에 대하여 아까 이제 t 대 1-t 내분점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t배의 이제 v에다가 t배 이제 w 이 친구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한 그러니까 여기 이 벡터가 나타내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t 대 1-t 내분점을 말하는 건데 그 내분점들이 이제 몽땅 다 이제 집합 S에 다시 쏙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 S를 부르기로 컨벡스 셋 그러니까 이제 볼록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제 t 대 1-t 내분점이 이거 나타낸 저 기호를 이제 우리가 실시에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별로 많이 쓰게 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알려드리자면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 많이 불러요. 그냥 알아두시면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볼록 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집합 아니면은 이런 집합 이것들 다 이제 컨벡스가 됩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그냥 두 벡터 잡아가지고 선을 이어봐요. 그러면은 그 모든 점들이 다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오죠. 임의로 두 점 잡고 선을 이어봐요. 그러면은 이 라인들 이제 컨비네이션 방이 컴패스 컨비네이션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집합 S 원소를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컴패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여기를 이제 벗어난 여기 이제 외부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집합들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벡스가 안 됩니다. 자, 이유를 물어본다면요. 임의로 두 집합을 잡고 그것을 이었을 때 절대로 S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따라서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 별이에요, 별. 자, 여기에서도 이것도 나 컨벡스죠. 왜냐 이렇게 임의로 두 개를 잡았을 때 연결하다면은 결국 삐져나가는 경우 보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잡고 연결하면은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벡스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쓸까? 자,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제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고 삼각분원식 만족시키고 이제 상수배가 이제 원래 이 벡터에다가 이제 알벨시킨 거는 그냥 원래 벡터에다가 이제 알벨시킨 거의 크기는 이제 같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그리고 이제 노름이 0인 것은 이제 그 0벡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놈드 스페이스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놈드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이 놈드 스페이스 안에서 전체 집합 그러니까 x랑 중심이 x이고 이제 반지름이 r은 이제 오픈볼 그리고 클로즈드 볼 이 세 개 다 컴팩스 셋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정의 위에서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만 더 집합 s를 이제 이번에 이차원으로 해가지고 먼저 시키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제 1보다 큰 이제 원 바깥의 영역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표시를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이 바깥 영역 이 부분 말한 거잖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제 컨베스시 될 수 없겠죠. 자, 이유를 물어보자면요. 제가 만약에 이 점을 이제 V1이라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이제 V2로 잡게 된다면요. 둘을 이제 있는 이제 컨비네이션이 존재해가지고 거기 여기 라인들이 다 이제 집합 원래 S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 안 들어온 분이 무조건 존재하죠. 이것을 설명드리면 돼요. 그래서 V1은 이제 2,0 V2를 마이너스 2,0이라고 이제 잡게 된다면은 이 두 개의 점들 사이 이제 S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이제 2분을 씩 해준 이 친구는 0,0이란 말이에요. 이 0,0은 절대로 집합 S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컴백셋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볼록 집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 볼록 집합을 왜 배우느냐?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볼록 집합이 이제 가장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 공부하고 있는 건 커넥티드예요. 연계 집합인지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놈드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놈드 스페이스의 이제 집합에 대하여 만약에 이 집합이 컨벡스다 하면은 이제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넥티드를 이제 정의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디스커넥티드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컨벡스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커넥티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제 컨벡스 인더커넥티드라는 것을 일단 이 정도만 보인 거라도 저는 이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 컨베셋이 나오게 된다. 이게 볼록 집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커넥티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증명을 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이 증명이 되게 중요한 증명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증명이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는 수업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넥티드를 보이는 건 되게 어렵다 말씀드렸어, 정의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디스커넥티드로 이제 가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이를 위해 이제 기류법을 사용해서 어스움하기를 S가 disconnected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모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disconnected의 정의 위에서 두 개의 이제 오픈 셋들이 존재해 가지고 서식 때 하기를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리를 네 가지 이제 공리란다. 공리 아니고 네 가지 조건들을 컨디션들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이제 말하기를 귀찮으니까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저는 마구어자를 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디스커넥티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뜻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합이 있고요. 이런 뜻이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두 개 각각 분리시킬 수 있는 이제 오픈셋 U1과 U2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여기 유지를 U2만 썼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유지를 U1으로 가죠. 이제 U1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U0랑 이제 S의 이제 교집합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될 거고요. U1과 이제 S의 이제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원소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본다면은 각각 이제 이것들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적절히 못해도 이제 원소 한 개씩은 존재되는 거잖아요. 원소 한 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V0, 여기에서는 V1을 이제 각각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냐면요. 컨벡스잖아요. 컨벡스이기 때문에 두 개 이제 리니얼, 아니 그 리니얼된다 라고 선대가 자꾸 시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리니어가 아니라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두 점에 이제 내분점들을 다 모아 놓아가지고 그 점들이 다 이제 이 집합 S, 제가 검은색 색칠한 이 부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림만 봐도 되게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림 그려놓고 모순이에요 라고 말했다가는 그걸 왜 증명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게 왜 모순인지를 엄밀하게 이제 증명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잡죠. take v0, v1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뽑고요. 여기에서도 하나 뽑아요. 자, 뽑게 된다면요. 음, S가 현재 컨벡스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에 이제 T가 존재해가지고 제가 V0랑 V1에 이제 T 대 1-T에 이제 내분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VT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VT라는 그 점들이 있을 텐데 이 점들이 VT라는 점들이 다 이제 S 안에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S라는 것은 이런 거기 위해서 U0랑 U1의 이제 디스토미트 유니언 안에 이제 부분집합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T가 0이거나 1이어도 이제 V0랑 V1도 이제 S의 집합에 이제 꺼내 원소가 되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등호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T를 이제 좀 설명 방식을 달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보다 좀 약간 물리적인 그런 걸 약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현재 VT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냐면은 이제 T가 0초부터 이제 1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T라는 이 점은 각각 이제 T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 0초부터 1초까지 이제 나타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 하고 끝을 여기서도 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되게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냥 굳이 연속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VT가 이제 V0를 시작해서 V1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0초부터 1초까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 시작점은 이제 U0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끝점에는 U1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U0에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U1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있겠죠. 물론 갑자기 이로 갔다가 다시 또 이로 오거나 그런 걸 반복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초반 부분에는 여기에서 있을 거고 이제 나중 부분은 여기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논의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VT라는 이 점이 이제 U0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들 그리고 U1 안에 있는 그 순간들을 이제 모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define 하기를 집합 A를 VT가 U0 안에 이제 들어온 모든 시간들을 다 모아놓고요. B라는 것은 이제 U1 안에 들어오는 걸로 그런 시간들을 다 모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이제 VT가 U0 안에 머무는 그런 기간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VT가 이제 U2 안에 이제 머무는 이제 기간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U0랑 U2는 오픈이죠. 자, 오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기 이 점, 처음 시작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시작점에서는 이제 뭐 움직일 수 있겠으나, 처음 시작점하고 그 시간이 그 아주 작은 금방, 그러니까 잠깐 동안 시작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이제 U0 안에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끝점, 끝에보다 잠깐 그냥 그 전까지 시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U1 안에 이제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그런 터밍이 이제 처음과 끝자락에 이제 무조건 머물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 엡실론 제로가 이제 양수 엡실론 제로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0부터 이제 엡실론 제로까지 이제 아주 작은 그 초반의 그 순간은 이제 무조건 A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양수 엡실론 1이 존재해가지고 그러니까 1보다 이제 엡실론 1 맞고 작은 좀 전에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B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초반에 이제 여기 머무르는 순간 그 처음 순간 그 나중한 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셋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듯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의 의미를 살펴보세요. 오픈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떤 그냥 오픈셋이 존재했을 때 그 모든 점이 4점이잖아요. 4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 이제 어떻게든 이 집합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엡실론 볼을 이제 쏙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죠? 오케이,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재료가 있다. 그리고 유언이 있다라는 거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왜 이런 고정을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과 끝은 알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몰라요. 중간 부분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부분도 약간 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반 부분과 끝에 부분 여기만 일단 확신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중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t라는 것이 이제 무조건 초반 부분만 여기 있고 후반 부분만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딱 조그마한 그 순간은 무조건 여기 있을 것이고요. 후반 딱 조그마한 그 어떤 순간에는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죠. 왜냐, 오픈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음으로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A는 공집합이 아니죠. 일단 0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공집합은 아닐 것입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B로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A는 6입니다. 자,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엑지스트하기를 이제 수프리머 오브 A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값을 제가 이제 t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t 값은 이제 수프리머 오브 a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a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포착한 거죠. 이제 A에 머무르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스포니머 오브 A의 값은 엡실론 제로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B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B의 마지막 순간이다. B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A를 가지 않는 그 순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1-엡실론 1, 여기 또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이 엄밀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엡실론 1, 이 사이에 이제 수프림 오브 A 값이 다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그 초반 부분과 이제 끝부분 그 사이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수프림 오브 A라는 것은 이제 A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A에 머무는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A 갔다가 B 갔다가 A 갔다가 B 갔다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요. 하다가 갑자기 이제 A를 갔다가 다시 안 올게 해가지고 다시 B로 가요. 그 순간에 이제 포착한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값을 이제 제가 t로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엡실론 제로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 들어갔을 때는 이제 a로 안 가잖아요. 따라서 이제 1-, 엡실론 뭐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0하고 1 사이 이제 빠져나갔네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t가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t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vt라는 것은 이제 컨벡스이기 때문에 집합 S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집합 S에 들어오려면은 U0하고 U1에 이제 디스턴트 유니언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얘가 U0 안에 있거나 또는 얘가 U1에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t가 A에 있거나 t가 B에 있거나 두 개의 상황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하려는 거냐? 케이스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케이스, 뒤에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때로 이제 모습 나오고요. 이때로 이제 모습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자 V 서브 캐피터 T가 이제 U0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U0가 현재 오픈이에요. 얘가 오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픈 세심으로 이제 시간 확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현재 딱 T 시점에서 바로 끝난다 라는 것이 아니라 T 근방에 이제 한 델타 정도 이제 열린 인터벌을 잡아가지고 그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유지를 머무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픈 AB를 생각해보세요. 내 점인데 내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 안에 이제 엡실론 볼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끼어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엡실론 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엡실론만큼 그 시간을 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 끼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데이터가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자 t 주변으로 이제 데이터 근방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t에 대하여
VT가 U0 안에 이제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죠. 왜냐? 얘가 오픈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유지로 있는 모든 이제 이 유지로 있는 이제 VT에 대하여 이제 T 같은 게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T까지 그게 T 전까지 그러니까 T보다 작은 여기부터 이 사이 이 구간은 당연히 이제 A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T부터 T 플러스 제타까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A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되죠. T라는 것이 이제 A의 수프리먼 값인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커진 이 값도 이제 A에 이제 들어오다니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그 상계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번엔 여기 없구나.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있어야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U1도 마찬가지로 오픈이에요. 얘도 오픈이다 보니까 위와 같은 논의대로 이제 양수 델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VT가 이제 U1에 속하는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번에 U1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현재 T부터 T 플러스 델타 사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B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T 마이너스 델타부터 T까지 이 구간이 이제 B에 들어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모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왜냐면요. 마찬가지로 T가 이제 수프림 오브 A잖아요. 수프림 오브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프림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수프림 오브 A가 이제 T면은 이제 T보다 조금 작은 수 T-마 데타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T-마 데타라는 것 제대로 상계역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상계라는 그 정의에 이제 모순이 되잖아요. 따라서 T-마 데타는 이제 상계역할 할 수 없으니까 상계역할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마 데타와 이제 T 사이에 이제 거기 A의 원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T 프라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T 프라임 이제 원소가 T-델타하고 이제 T 사이에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T 프라임이 이제 A의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T 프라임이 현재 여기 있고 얘를 T 프라임이 들어오는 거고 이 베타 B에도 있고 이제 A도 있으니까 얘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에 의해서 T 프라임은 이제 A와 이제 B의 이제 교집합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A하고 B는 현재 동집합이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공집합이기 때문에 근데 공집합인데 거기에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순이 발생하네요.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처음 돌아와서 가정이 틀렸죠. 어떤 가정이 틀렸냐면은 얘가 이제 디스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한 것이 이제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결론은 뭐예요? 커넥티드다. 증명 끝. 또 증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팩스를 만족시킨다면 당연히 커넥티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오픈 세트를 여러 가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세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렇게 가져왔을 때 교집합이 무조건 이제 공집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있는데 하나라도 있다 뭐 말할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집합 이 열린 집합들을 따닥따닥 붙여놓은 것들
이 집합 자체가 이제 커넥티드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명제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커넥티드인 것을 보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CI가 이제 커넥티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커넥티드 셋을 이제 임의로 이제 얼마큼 많은 걸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냥 커넥티드 셋을 가져오고요. i인 i에다가 이게 인터세션 i인 i에다가 이제 ci를 시킨다면은 그것이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이제 ci들의 공통 요소가 최소한 하나로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요. 이랬을 때 유니온 i인 i에 대하여 이제 ci라는 이 집합 자체도 이제 커넥티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보다 증명이 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그냥 머무름 없이 바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커넥티드인 것을 바로 정의를 보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작은 디스커넥티드. 가정하기를 이 집합을 제가 그냥 C라고 할게요. C가 무엇이냐면은 유니온 i인 i에 대하여 CI로 가정을 해보고요. 이 친구가 현재 디스커넥티드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순을 발생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디스커넥티드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U1, U2 이렇게 두 집합이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오늘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면 정의를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다 보면은 정의 외울 수밖에 없어요. U1과 U2가 이제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고요. U1과 U2 사이에 이제 디스토니트 유니언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C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요. U1과 이제 C를 이제 교집하면은 공집합이 될 거고 U2가 이제 C를 또 교집합이도 공집합이 안 될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U1과 U2는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를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CI가 커넥티드라는 조건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I라는 것의 그 모든 합집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U1을 이제 U2 이런 것들이 교집합했을 때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U1과 U2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했을 때 그게 이제 C가 다 이제 모든 모습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 이제 C는 이제 CI를 이제 부분집합을 갖고 있는 원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 유니온이니까 그리고 CI도 여기 안에 이제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모든 i에 대하여 U1과 U2는 서로소인데 CI가 이제 U1과 U2의 합집합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게다가 이 친구가 우리 가정에 의해서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CI라는 것이 U1에만 있거나 U2에만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만약 둘 다 이제 양다리 걸쳐가지고 존재한다면은 이것은 절대 디스커넥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CI가 U1에 이제 속하거나 또는 이제 CI가 이제 U2에 속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셋하기를 I1을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냐면은 이것들, 그러니까 CI가 이제 UI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아이디를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있는 것을 이제 I1으로 정의를 하고 이 케이스에 있는 것을 이제 I2로 정의를 하자는 거죠. I1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I2는 CI가 이번에는 U2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I2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통해 각각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직관적으로 어떻게든 여기 있는 원소가 있을 거고 여기 원소가 무조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1과 I2는 무조건 공집합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서술해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집합에 대해 포함계로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가 이제 CI들이 모든 이제 유니언 있잖아요. 그러면 집합의 연산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유니언 I in I에 대하여 뭐가 돼요? U1과 이제 교집합 CI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유니언에다가 I in I에 대하여 U2 교집합 이제 CI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이제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비해서 3번에 비해서 I1은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고요. 자, 4번에 비해서 I2도 이제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원소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1을 뽑아요. 그리고 I2도 뽑습니다. 각각 I1, I2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둘 다 이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I in I에 이제 CI를 생각해본다면 이 집합 자체가 절대로 이제 공집합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자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든 유니언을 시킨 거기 때문에 딱 이제 두 개만 뽑아가지고 CI1이랑 CI2 이 두 개의 이제 교집합보다는 이제 작거나 작다. 그러니까 그 포함계가 다음과 같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CI1은 여기 있기 때문에 U1에 있을 것이고요. CI2는 이거기 때문에 결국 U2 안에 부분집합으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U1 합집합 U2에 있을 것이고요. 아니, 합집합이 한다. 교집합에 있을 것이고요. U1 교집합 U2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공집합에 있는 부분집합들이 각각 공집합이 아니다. 절대로 많이 안 되겠죠. 바로 모순을 일으켰다 라고 해가지고 증명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스커넥티드가 아니라 커넥티드다 라는 증명이 끝나게 된 것이죠. 좋습니다. 되게 어려운 증명이었고요. 어려운 증명을 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명제들을 봤으면 명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노원 공간이 주어집니다. 노원 공간이 주어졌을 때 전체 집합 그리고 오픈볼 제가 아까도 그냥 X로 썼죠? 이제 벡터 스페이스 때문에 이제 V로 써도 되는데 아까 여기에서 얘는 V로 쓰고 얘는 X로 썼네. 그냥 V로 통일할까요? 자, 중심이 V이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오픈볼, 클로스드 볼 이것들이 다 이제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컨베스는 커넥티드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커넥티드
셋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 한 점이라도 이제 교집합이 존재하는 그런 모든 커넥티드 셋을 다 모아가지고 각각 이제 커넥티드를 이제 연결집합들을 이제 덧붙이 붙이면은 다시 또 이제 연결집합이 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R2에서 가운데 박스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그만큼 제가 표시한 만큼의 이런 박스를 이렇게 제거한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표시한 이 부분들은 이제 커넥티드인지 나 커넥티드인지 디스커넥티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잡으면은 일단 커넥티드죠. 어? 왠가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요. 참고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1싸우면 있죠. 1싸우면은 이제 커넥티드입니다. 왜냐면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분, 이렇게 선, 이렇게 선,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커넥티드인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컨베스니까. 컨베스인 이 선들을 보면 커넥티드입니다. 근데 커넥티드를 이렇게 쭉 모았는데 결국 이 반직선들로 제가 이제 여기 1사분들 다 채울 수 있겠죠. 다 채울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0,0이라는 이제 교집합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의 이제 무한계 합집합시켜도 다 이제 커넥티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원리를 이제 거쳐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번에는 자 이렇게 약간 여기 끊어가지고 점선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굿노트거든요. 단점이 드르륵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C1이라고 한다면요. C1이 현재 커넥티드인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C2를 잡아도 커넥티드 이렇게 C3를 잡아도 커넥티드 이렇게 C4를 잡아도 커넥티드고요. 각각의 C1, C2를 잡게 된다면 교집합이 존재하고요. C3, C4를 잡는다면 교집합이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 방금 이 친구도 여기도 고집합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 논에서 결국 이제 제가 색칠한 부분은 다 이제 커넥티드다라는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혼나겠죠? 자, C1을 만약에 여러분들 쓸 수 있겠다 라고 하면 넘기세요.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냥 이제 쓰고 넘어갈게요. C1을 이렇게 잡고요. C2도 C2는 이제 Y가 이제 1보다 큰 이곳을 잡고 C3는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영역들을 잡고요. 15의 잡기를 y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두 개 하의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니까 C1 합집합 C2는 이제 커넥티드 가 되고요. 이 두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C3 합집합 C4 이것도 커넥티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사이에도 이제 교집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니까 얘도 커넥티드다. 끝! 이런들이 써주면 되겠죠, 이제.
화살표 같은 것은 이제 접속사를 잘 써가지고 충분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논인데 좀 더 이제 알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노원 공간이 주어졌을 때 노원 공간의 이제 집합 S에 대하여 자 S가 오픈이면서 클로스인 것은 S가 전체 집합이거나 또는 이제 공집합이다 라는 명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방향은 너무 자명하고요. 아까 예전에 증명했던 거에 비해서 얘랑 얘는 이제 오픈이나 클로스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반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already 근데 증명했다고 말하기도 솔직히 애매해서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만약 둘 다 아니에요. 그냥 다시 또 이제 귀류법 쓰는 거죠. 만약 공집합도 아니고 얘가 전치집합도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이 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집합 s랑 이 s를 뺀 이 부분에 이제 디스토인트 유니온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s가 오픈이라며 얘는 오픈입니다. 자, s 클로스드죠. 클로스드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여집합은 이제 또 오픈이 됩니다. 두 개의 오픈의 이제 디스토인트 유니온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었고요. 현재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이제 각각 이제 이 집합들이 다 이제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 원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체 집합 X가 같이 이제 디스커넥티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디스커넥트가 되는데 이건 디스커넥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서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른쪽 증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논드 스페이스가 아닌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 같은 그런 관리를 잘 살펴보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만 더 재밌는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컨베스면 커넥티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는 왜 안 들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고민 안 했다고요? 반성하세요. 고민했어야 됩니다. 고민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수학 고민하는 과목이에요. 자, 리콜 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거 볼록성과 연결성. 볼록함은 연결이다. 이거 당연히 가능한 것이었고요. 근데 이 반대가 절대 안 됐죠. 근데 이게 공간이 어떻게 이제 되게 일반적인 그 벡터 스페이스 그 중에서 이 논드 스페이스에서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R2로 이 좁히더라도 이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예시 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예시 들었던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R2만 돼도 안 되는데 좀 더 공간을 이제 더 좁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R.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만약 이 S가 만약에 R이라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제 명제가 이제 참이 되는데요. 그 동치 명제가 되는데 S가 컨벡스다 라는 것과 당연히 컨벡스는 뭐가 됩니까? 커넥티드가 되죠. 그리고 S가 one of 다음과 같은 구간. 이 네 개 중 하나다 라는 것과 이제 세 가지가 다 이제 동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A하고 B 이런 것들 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것도 허용이 돼야겠죠. 그것을 이걸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X가 이제 인터벌 구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하나의 구간 딱 하나 잡힐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동치문제 나왔을 때 세 가지가 이제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약간 이런 한 방향만 이제 증명한 건단 말이에요. 얘 이렇게도 보여주고 얘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막 이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것을 주로 택하게 합니다. 물론 반대로 되고요. 얘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뭐 어떻게 동치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순환하게 되면 한쪽만 보여도 된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세 번째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렇게 인터벌이 된다면요. 인터벌 저거가 이제 컨벡스인 건 너무 자명하죠. 왜냐 임의로 두 개 꺼냈을 때 그거 이제 컨벡스 이제 컨비네이션을 해버린다면은 그 이제 내분점들은 다 이제 뭐가 되겠어요? S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하고요. 1번인데 이제 2번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이미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자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대로 2번이면 3번이 된다라는 것만 증명을 완료하면 되겠죠. 2번이면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증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집합 S가 존재했을 때 제가 세팅하기를 인피머 오브 S를 제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 프리머 오브 S를 제가 이제 베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알파 베타 사이에 이제 오픈 인터벌이 존재하잖아요. 이 오픈 인터벌이 다시 S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이걸 보이게 된다면요. 결론적으로 3번은 이제 용이하게 이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자, 너무나 직관적인 당연한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는 설명들이 되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이 클레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귀류법을 써야겠죠. 귀류법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제 알파베타라는 그 인터벌이 S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파베타하고 이제 알파베트에서 S라는 집합을 빼버리면은 이제 그게 그 사이에 이제 원소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 존재하죠. 그 존재하는 원소를 T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U1하고 U2 이렇게 두 개의 온플 인터벌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 베타가 있었을 때 중간에 이제 t가 존재해가지고 t가 이제 s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구간을 어떻게 짜려고 하면요. 이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부분 이렇게 자르고 뒤에 부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이제 U2, 얘를 이제
U1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U1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오픈 인터벌로 잡도록 하고요. U2는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t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오픈 인터벌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이제 U1, U2가 이제 만족시키기를 이제 무엇을 만족시키냐면은 U1과 U2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요. 서로 소고요. 그러니까 U1하고 U2의 디스토리트 유니언을 해주신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다가 그러니까 t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t만 빼고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을 다 커버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s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S에 없는 그 t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S 없는 t만 그 하나 뺐다고 해도 t는 S의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요. 용언에서 이제 S라는 것을 이제 교집합 시켜준다면은 이거 뭐가 되겠어요? S라는 것이 이제 인피홈이 이제 알파고 이제 수프리멈이 이제 베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이제 알파 t에다가 이제 S를 교집합한 거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왜냐? 얘가 얘 이렇게 공집합 했으니까 교집합이 될 것이고요. 이 두 사이 이제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U2하고 이제 S를 하더라도 U2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고 이 두 사이 이제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무조건 하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S가 무엇이다? S가 이제 디스커넥티드다. 라는 것이고 바로 이제 모순이 발생했죠.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과정이 틀렸으므로 클레임이 증명 완료했어요. 클레임이 증명 완료됐고요. 클레임을 이용해서 좀만 더 보여야 돼요. 잠깐만요. 더스 해가지고 알파베타라는 이 오픈 인터벌은 이제 S의 이제 부분집합인 것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현재 알파라는 것은 인피머 오브 S고요. 베타라는 것은 슈프리머 오브 S고요. 이제 실수 R 같은 경우는 완비를 만족시키잖아요. 완비를 만족시키고 이게 인피머가 슈프리머이 있기 때문에 이 집합 S는 절대로 이제 알파 베타의 이제 그 클로스드 인터벌에 이제 쏙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끝났죠. S는 꼭 다음과 같은 4개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까 뭐부터 썼지? 몰라. 이렇게 증명을 완료시킬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거꾸로 썼구나. 어차피 상관없죠. 자, 이렇게 증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제 커넥티드에 대해서는 더 깊게 다룰 거예요. 그냥 패스 커넥티드를 이제 좀 더 공부하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좀 커넥티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대신에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속 함수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속 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연결집 방압에 관련된 이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